네, 안녕하세요. 평남입니다. 오늘은 고정금리 그리고 변동금리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한번 영상을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부제로 금리 예측은 신의 영역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야겠죠. 금리라 하면 사전적인 정의로서 빌려준 돈이나 예금 따위에 붙는 이자 또는 그 비율이라고 합니다. 금리, 이율 뭐 다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금리, 이율은 이자 이런 것들은 입금과 출금 간의 시간차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돈을 빌려줬다면 그 다른 사람이 돈을 갚는 데까지 시간이 발생하겠죠.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의 신용도를 가지고 금리들을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금리를 높게 책정을 하겠고, 신용도가 믿을 만한 사람, 신용도가 좋은 사람은 금리를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을 하겠죠. 네, 그 다음 고정금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정금리라 하면 대출하거나 예금할 때 약정한 금리가 만기 때까지 바뀌지 않고 지속되는 금리, 말 그대로 고정되는 금리를 말합니다. 변동금리랑은 반대말이 되겠죠. 이러한 고정금리는 금리 상승기에 유리합니다. 당연히 이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율이 낮을 때 돈을 빌렸다면, 돈을 빌려서 고정금리로 유지를 하게 되면 이만큼 이득을 보게 되는 거겠죠. 나름 이자를 덜 내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자금 계획을 세우기가 좋습니다.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처럼 40년짜리 대출을 받았다고 치면 이게 매년 나갈 금액이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가계부 작성도 쉽고 돈의 흐름과 빠짐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계산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길수록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변동금리보다 이 금리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은행은 손해보는 장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또 은행은 이러한 리스크도 당연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 6, 12개월 등 길어질수록 이 금리는 이율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겠죠, 당연히. 그 다음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는 채권을 발행하거나 대출할 때 금리를 고정하지 않고 시중금리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금리를 적용하는 설정 방식입니다. 고정금리랑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대로 시중금리 변화의 흐름을 맡기는 것입니다. 고정금리의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이율이 높을 때 고정금리로 돈을 빌렸다면 계속 이만큼 이 이율로 돈을 내야 되지만,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변동금리를 타게 된다면 금리 하락기에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자도 덜 내게 되겠죠. 그래서 금리 하락기에 유리합니다. 또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에 만약 갭이 있다면, 예를 들면 고정금리는 이 정도고 변동금리가 살짝 낮다고 했습니다. 변동금리가 뭐 대충 이때서 역전이 된다고 할 때, 보통 신용대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마통이나 그런 것들은 만기가 1년에서 뭐 3년 정도밖에 안 돼서 금리가 이렇게 1년에서 3년 사이에 급격하게 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장 시점에 제 마통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인데요. 1년씩 돌아오는 그런 연장 시점 때 뭐 고정금리를 할 건지 아니면 변동금리를 그대로 지속할 건지 이런 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은 신용대출 시에는 거의 변동금리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유리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금리가 하락하는 이런 시기 때는 오히려 항상 이득이겠죠. 이 말이 갭이 메꿔지기 전에 이미 만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결국 이 말입니다. 기존부터 고정금리는 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은데, 이 변동금리가 그 고정금리를 따라가는 시기까지 닿기 전에 만기가 도래해서 다시 재갱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고정금리를 선택하든 변동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든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금리 예측. 금리 예측은 우리가 환율 예측, 그다음 원자재 가격 예측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신의 영역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금이 금리 상승인가 하락기인가, 지금 주식이 당장 내일 오를지 내릴지 이런 것들에 베팅하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이걸 예측할 수만 있다면 선물을 하든 뭐 옵션을 하든 큰 돈을 벌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드문 것, 그만큼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런 독일과 일본 제로금리 밑으로 내려가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금리를 예측하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다음은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의 40년 이상의 그래프입니다. 금리가 이 시기 때는 올랐다가 80년대 초반부터 계속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죠. 닉슨 때 근본이자가 폐지되고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서 장기 추세 금리는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편적인 이런 모습에서만 보시면 당장 이렇게 바닥 찍고 올라가는 듯해 보이지만, 이게 길게 보면 내려갈지 올라갈지
그것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시작점이 있다면 올라갈 것이고 이런 시기가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 있다면 계속 내려가겠죠.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갈 수 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즉 금리 예측은 힘들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그래프를 가져온 겁니다. 요새 뭐 금리를 올리니 많이 하는데 전체적인 추세에서 봤다면 금리는 내려왔다는 점. 하지만 지금 기점으로 바뀔 수도 있고 다시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점. 즉 예측은 어렵다는 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결론입니다.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것은 롱 포지션입니다. 롱이라 함은 앞으로 어떠한 것이 오를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즉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이유는 앞으로 금리가 상승기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예상하기 때문이므로 지금 금리를 고정시켜 놓겠다. 변동금리보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라는 뜻입니다. 즉 롱 포지션을 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롱의 반대는 숏이죠. 하지만 이렇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측할 수 없는 금리에 이러한 베팅을 할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변동금리를 선택했다가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금리 상승기에 있었다면 오히려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것을 중도 상환해버리고 고정금리로 다시 갈아타면 됩니다. 스탑 시켜놔서 이때 고정금리로 갈아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40년짜리 대출이라도 중도 상환은 되니까요. 즉 그러므로 저는 신용대출이든 주택담보대출처럼 긴 것이든 시장을 섣불리 예상을 하지 말고 시장의 흐름에 몸을 맡겨서 확실한 현재 나타나는 것을 선택을 하자. 즉 변동금리로서 시장의 흐름에 몸을 맡기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는 숏이 아닙니다. 변동금리는 중립입니다. 롱 포지션을 잡는 고정금리와 엄밀히 말하면 반대가 아닙니다. 금리가 내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시장의 흐름을 맡기는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신용대출이든 주택담보대출이든 일단 변동금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보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